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가 있는데요. 2025년 11월 19일, 바로 오늘이죠. 한국의 금융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룬 분석 리포트들입니다. 네, 오늘 하루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고, 또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때문에 지역마다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하루였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달라 보이는 두 시장이 사실 어떻게 연결돼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속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저 바다 건너 미국에서 불어온 찬바람에 그냥 크게 흔들렸고요. 부동산 시장은 정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국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이걸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냥 오늘의 뉴스지만 붙여서 보면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걸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단서들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죠. 먼저 주식시장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3,929.51, 네, 0.61%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네. 근데 이 숫자만 보면 뭐 좀 내렸네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장중에는 3,855선까지 그냥 확 밀렸단 말이죠. 맞아요. 거의 2% 가까이 급락했었죠. 네, 그걸 겨우 말아 올린 건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이 엄청난 변동성의 주범 대체 누구였습니까? 한마디로 외국인이었어요. 아, 역시 외국인이었나요? 네, 자료를 보면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1조 원이요? 와, 네, 이 정도 규모의 매도 폭탄이 또지니까 시장이 버틸 재관이 없었던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한 8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어떻게든 방어에 나선 것 같긴 한데 역부족이었군요. 그러면 근데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한국 주식을 내던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 불씨는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아, 미국에서요? 전날 미국 증시에서부터 소위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 얘기가 또 나왔군요. 네, 특히 모두가 지금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걸 앞두고 혹시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이 시장 전체를 덮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 이 부담감이 드디어.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를 보면 AI 관련주들의 주가 수익 비율, P라고 하죠. 이게 거의 역사적 고점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밸류에이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그게 왜 유독 한국 시장에 이렇게 큰 타격을 준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 증시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이에요. 아, 반도체. 맞습니다. 우리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들이 전부 AI 칩이랑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엔비디아에 대한 불안감은 곧바로 우리 증시 대형주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위험의 피를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한국 대표 주식들을 팔아치운 셈입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VKOSP? 이게 장중에 41.7까지 치솟았다고요. 아, 네. 수준의 숫자 아닌가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좀 풀어주시죠.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바로 그 숫자가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아, 그런가요? VKSPI가 40을 넘었다는 건요. 투자 심리가 단순히 불안한 수준을 넘어서 극단적 공포 단계에 진입했다는 명백한 신호예요. 극단적 공포. 네,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한 달간 주가가 엄청나게 요동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안전장치를 막 사들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거의 패닉에 가까운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글로벌 AI 열풍에 올라탔던 우리 증시가 그 진원지에서 불어온 작은 의심의 바람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흔들린 하루였네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그렇게 글로벌 이슈로 패닉에 빠져 있는 동안에요. 한국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죠.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주식시장의 외부 변수에 흔들렸다면 부동산 시장은 15 부동산 대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내부 변수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어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15 대책이라면 그 수도권 DSR 같은 대출 규제를 확 조여서 사실상 돈 빌리기 아주 어렵게 만든 그 정책 맞죠? 정확합니다.
그 정책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했어요. 아, 자료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무려 70%나 급감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70%요. 네, 일단 지켜보자. 이 관망세가 시장을 그냥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거죠. 매수자랑 매도자 모두 꼼짝을 안 하니까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 소위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서울 수도권은 그야말로 겨울왕국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자료를 보면 모든 지역이 다 얼어붙은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떤 지방 도시들에서는 오히려 신고가가 속출하고 심지어 주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는 완전히 정반대의 데이터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그게 정책이 만든 풍선 효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 풍선 효과? 네. 규제로 서울이라는 풍선의 한쪽을 강하게 누르니까 그 안에 있던 공기, 즉 유동성과 매수 수요가 규제가 덜한 다른 쪽으로 빵 터져나가는 거죠. 자료를 보면 비규제 지역이면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일부 지방 광역시나 신흥 주거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11월 둘째 주에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점이 이걸 명확하게 뒷받침합니다. 결국 시장 전체의 열기를 식히겠다는 정책 목표와는 다르게 특정 지역의 과열만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럼 매매 시장이 이렇게 꽉 막히면서 전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전세값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특히 준강남으로 불리면서 매수 수요가 많았던 지역이나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 일구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왜 그렇죠?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 시장에 남고 집을 팔려던 사람들은 거래가 안 되니까 매물을 걷어들이고 결국 전세 공급은 줄어드는 거고요. 이런 수급 불균형이 전세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아, 매매 시장의 냉각이 전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시장의 그림을 한번 합쳐보죠. 한쪽에선 글로벌 기술주 쇼크로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강력한 국내 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완전히 쪼개져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두 자산이 반응하는 위험의 종류와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위험의 종류와 속도요? 네, 주식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은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리스크에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굉장히 민감한 자산이죠. 오늘 올랐다가도 내일 당장 급락할 수 있는 변동성 자체가 내재된 자산이에요. 반면에 부동산엔 완전 반대네요. 15십 대책이라는 정부가 예고한 정책 리스크에 반응하고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리스크의 종류가 예측은 가능하지만 일단 발동되면 피하기는 어려운 종류의 것이고 반응 속도도 훨씬 느리잖아요. 맞아요. 오늘 시장은 당신에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위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리스크에, 부동산 시장은 예측은 가능하지만 피하기 어려운 정책 리스크에 갇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처럼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는 심리가 위축돼서 그렇죠. 부동산 같은 큰돈 들어가는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을 미루게 되겠죠. 바로 그거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아, 반대의 경우라면 부동산 시장이 정책으로 꽉 막혀서 여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도 있다. 그럼요. 특히 오늘처럼 주가가 급락했을 때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들어오는 자금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자금은 항상 더 높은 수익률과 더 낮은 규제를 찾아 움직이는 속성이니까요. 두 시장이 직접 맞물려 돌아가진 않지만 한쪽의 강력한 충격이나 규제가 다른 쪽으로 자금의 물줄기를 바꾸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두 시장을 단순히 따로 볼 게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와 정책 리스크라는 두 개의 다른 축 위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이동 드라마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당신의 자산이 이 두 가지 리스크 중 어떤 종류의 위험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아주 완벽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주시해야 할까요?
이 자료들이 몇 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네요.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모든 시선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가 예상치를 웃도느냐 밑도느냐에 따라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운명이 갈릴 것이고 당연히 우리 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외국인 수급 동향을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의 1조 원 순매도가 그냥 일시적인 패닉셀링이었는지 아니면 한국 시장에 대한 시각 변화를 반영한 추세적인 움직임의 시작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건 정말 예의주시해야겠네요. 부동산 시장은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할까요? 부동산은 주식보다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및 월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에요. 아, 그 데이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국 평균 수치가 아니라 당신이 관심 있는 지역의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는 겁니다. 아, 지역별로요? 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권의 거래 절벽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방 특정 지역의 매물 증감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계속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선 효과가 계속 커지는지 아니면 약발이 닿아서 다시 가라앉는지를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 여부입니다. 아, 그것도 있네요. 풍선 효과가 특정 지역의 과열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그 지역을 타겟으로 한 핀셋 규제를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거든요. 정책의 방향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부의 입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해보겠습니다. 11월 19일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AI 버블 논란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리스크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겹치면서 극심한 공포를 겪었습니다. 네. 한편 부동산 시장은 강력한 정부 규제라는 예측 가능한 내부 리스크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거래가 끊기고 일부 지방은 과열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고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리스크의 분리와 자금의 쏠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서로 다른 종류의 위험에 흔들리는 두 시장의 모습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내 자산이 어떤 종류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분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부동산 시장의 풍선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죠.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이런 풍선 효과는 투자자의 심리에도 똑같이 존재할까요? 오늘처럼 AI 주식이라는 한 자산에 대한 공포가 거품을 터뜨렸을 때 그 불안한 에너지와 자본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한 곳을 찾아 조용히 숨을까요? 아니면 곧바로 규제가 비어있는 또 다른 자산군을 찾아 다음 거품을 만들어낼 준비를 할까요?